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했습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연내 통과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미국 하원을 통과했을 당시에 찬성이 306표, 반대가 81표. 찬성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은 생물보안법 통과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원이 아니라 상원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다고 최근에 언급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미국 상원,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 그렇게 되면 이제 법 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이 생물보안법을 더 지지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 임기 때 끝내고 싶어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11월까지 이게 통과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통과가 만약에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든 카밀라 해리스든 이 두 사람 모두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은 지연이 되든 안 되든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정책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빠르게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요. 7, 8개월 전부터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 영상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은 업데이트를 해드렸었고, 관련된 기업인 이제 ST팜도 쪽집게 과외를 진행한 바가 있죠. 그만큼 생물보안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국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 중국의 논문 퀄리티 혹은 중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기술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승인받은 약물들 같은 걸 보시면요, 정말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중국이 사실 잘 하기만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남의 걸 약간 카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절대 두고 볼 거라고 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중국을 더욱 강하게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최근 법안 같은 걸 보면요, 중국 관련된 법안이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생물보안법에 대해서는 모두가 진심인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6월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기업들이 살짝 빠졌었죠. 이게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생물보안법을 추가하려고 했었는데 추가가 되지 않고 빠졌었던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때 우시 로비가 엄청났었다고 해요. 우시 앱텍 그리고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 우시 그룹에서 정말 강력한 로비를 했었는데, 미국이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로비가 합법이에요. 그리고 로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로비에 얼마를 썼는지 그거를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로비 비용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근데 2분기에 1분기 대비 무려 3배 이상이 증가를 한 로비 비용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생물보안법이 발의된 지는 좀 됐지만, 몇 년 됐지만 올해부터 정말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는 똥줄이 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강력한 로비로 NDDA에서는 빠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생물보안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모두 다 너무나 지지를 크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내에 그래도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하원을 이런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한 거, 그리고 최종 시행 가능성이 지금 70%라고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온 것, 거기에 이제 조 바이든, 트럼프, 해리스 모두 서포트를 하고 있는 법안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지연돼도 어차피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상하원 상임위에서 통과된 이후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기 때문에 규칙 정지 법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연내 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법안은 빠르게 되면 빠르게 될수록 수주를 주는 기업들 입장에
입장에서 다른 기업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빠르게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수혜가 우리나라나 인도 혹은 일본까지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중국의 로비는 연내까지 이 상원에 넘어갈 때까지 정말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법안이고, 이런 정책적인 것, 그리고 바이오에 있어서 수주를 맡겨야만 하는 빅파마들, 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가져가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법안이 나온 것만으로도 그들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굳이 중국 기업에게 맡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이고, 당연히 유예가 돼서 2032년에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앞으로 있을 대규모 계약이나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했을 때는 중국을 빼고 계획안을 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ADC 같은 기술들 있잖아요. 요즘에 바이오에 있어서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기술들, 플랫폼 같은 것들은 CMO, CDMO를 담당했던 이제 우시 자회사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경우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는 단순 CMO, CDMO를 넘어 이런 기술적인 플랫폼 혹은 새로운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로 오시앱텍이랑 우시바이오는 되게 많이 빠졌고요. 이미 이전부터 이 생물보안법이 언급이 되면서 올해 연중 주가를 보시면 우시앱텍, 우시바이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생물보안법이 확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론이 의미가 없습니다. 세론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CMO, CDMO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더욱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 나와 있지만 국내 관련주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T팜이죠. 근데 이 두 기업은 일단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주가 크게 안 나와요, 수주 최근에 받은 적 없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런 법안이 나온 것만으로도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과의 거래를 점차 끊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 같은 거, 의약품을 우리가 수주를 맡기거나 어떤 기술을 수주를 맡길 때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물량은 당연히 빠르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일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약품이나 기술을 맡기기 전에 프로토콜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실사도 가야 되고 프로세스를 다 지나서 이 공장이 이 수주를 맡길 만한 곳인지 혹은 레퍼런스가 어떤지, 이 의약품이나 기술을 맡겼을 때 퀄리티가 잘 나오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수주를 맡긴다는 것이 말이죠. 특히 대규모 수주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더 높고요. 상업화된 의약품일수록 더더욱 높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추가적인 계약이 당장 없을지라도 이런 리스크를 안고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 진행할 빅파마나 신약개발 기업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차츰차츰 수주나 파트너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미 ST팜의 렉비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수주가 연말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9월에 나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해 보시면요, 파트너사가 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빅파마들의 경우에도 과거 대비 빅파마 거래하는 곳들도 10군데에서 12군데로 늘어났다든지, 거래하는 곳들도 늘어났지만 수주 금액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조 계약을 받았었다라고 한다면 1조 2천억으로 증가하는 공시 정적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앞으로 장기적인 수혜는 확실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선택지가 인도랑 일본도 있다는 거, 인도 CDMO 기업들이 지금 현재 다 신고가인 거 아시나요? 그만큼 인도 CDMO가 생각보다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곳들이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인도가 일단 우리나라보다 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고, 중국과 뭔가 비슷한, 중국의 대안이라고 했을 때 인도를 생각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ST팜도 최근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는 나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규모 수주나 의미 있는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뭐 지금 당장 미국 GMP가 있으면 베스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T팜처럼 CGMP가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레퍼런스 이미 쌓여있고 빅파머와 거래를 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앞으로도 걱정이 없을 것인데, 그 외에 또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다. 뭐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 기업으로는 이제 뭐 바이넥스나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CMO, CDMO를 하는 것만으로 앞으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CMO, CDMO, BMS 공장 인수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롯데바이오로직스, 혹은 옛날 아일랜드 BMS 공장 인수하면서 최근에는 좀 커진 SK 팜테코, 이런 CMO, CDMO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다 비상장이라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 기업들도 지금 CMO, CDMO 기업으로서 아주 열심히 성장을 하고자 하고 있고, 혹은 이제 최근 신규 공장 확보와 관련된 결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한 셀트리온까지 지금 현재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CMO, CDMO 쪽은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대기업들이 안 할 이유가 없는 분야가 되었다. 이거는 서비스인데, 제가 정책 관련해서 혹은 이제 대선 관련해서, 정책이나 대선 관련해서 국내 관련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그리고 약가인화를 밀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을 생각을 했을 때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내년이 저는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험사들도 바이오시밀러 보험 확대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바이오시밀러 교차 처방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바이오시밀러 자체에 대한 선호도도 옛날보다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도 정책 대선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전 영상들도 꼭 보시면 좋으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